자, 드디어 7월부터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도 뭘 하려고 노력할까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개발해야 돼요, 개발. 그래서 수혜를 볼 만한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지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터맨입니다. 자, 드디어 7월부터는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진은 어디죠? 해운대 라인입니다. 네, 마린시티 그 라인이죠. 자, 네. 과연 이러한 개발을 부산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 바다에도 경관 규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롯데건설이 해당 경관을 깼습니다. 하나가 깨지니까 다른 건설사에서도 두루두루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은 이러한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부산은 산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 산동네에도 어마어마한 40층 인허가를 주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2030 생활권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의 생활권 계획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이제 생활권 계획 체제하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30 시절에는 뭐 말 그대로 좀 허접했죠. 허접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행정 지금 체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 부산 도시기본 계획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부산 이 지적도를 쫙 펼쳐 보면은 메인 도로들 이 준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으로 개발을 왕성하게 했죠. 왕성하게 해서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천지개벽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밀도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적용될 곳이 어디냐? 지금 소집단에서 부산 강의를 하면 빠지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게 부산 서쪽 지역입니다. 이 창원과 연계되고 있는 부산 서쪽 라인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하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이런 동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2040 계획에서도 그런 동네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보면 지금 계획 수립 배경에 15분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분 도시가 뭐죠? 쉽게 얘기해서 서울로 얘기하자면요. 컴팩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한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뭐 학교도 그렇고 주거지도 그렇고 네. 상권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해당 바운더리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즉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저층부에는 상가를 편성을 하고 그 주변에 공원도 만들고 뭐 문화시설, 상권, 복지시설도 함께 어우르는 아파트 개발만 하지 않고 하나의 컴팩트 시티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인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거의 100% 메인 도로에 11자로 된 상업 지역들이 다 형성되어 있고 개발도 이미 1세대 고밀도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타겟은 어딜까요? 적어도 여기는 아니다. 적어도 이미 1세대 개발을 통해서 가격 펌핑이 상당히 많이 된 이런 동네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서집단에서 강조하는 기장군이나 이 왼쪽에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라인이 우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예. 네. 그래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 2040 도시개발계획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는 이제 사하구 지역이고 또 하나는 서구 지역의 15분 도시 비전 투어 즉 시범 사업지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하구는 서집달 강의를 오랫동안 수강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낯선 동네가 아닐 겁니다. 부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하구, 사상구 이런 동네들을 무시하겠지만 지금 현재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곳은 이제 사하구, 서구, 북구나 사상구나 강서구 그 라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공업 22.5%로 되어 있고 상업이 1.5%밖에 없죠. 그리고 왼쪽에 주거지는 25%인데 이 주거지에는 누가 살까요? 공업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거지겠죠. 어디와 유사하죠? 서울 영등포구 구로공단이 있던 그 동네와 유사하죠. 어쩌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그거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어쨌든 15분 생활권 도시에서 4구에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역세권 주변 복합 개발 나오고 있죠. 복합 개발. 그래서 청년 창업 주택 이게 서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그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평적 차량 기지창 복합 개발하겠다. 여기도 차량 기지 복합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도시철도 확장하겠다, 뭐 이런 거는 도시철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4하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자, 여기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 신평 장립 산업단지, 이게 상단대교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강조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 이제 사하구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배후 주거지 실제로 사하구 임장 가보시면은 공장 주변으로 뭐가 많죠? 오래된 빌라와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구릉지의 저층 주거지 재개발 우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비교적 부산의 중심부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매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나온 게 서구편이거든요. 서구편. 서구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서구 1800계단 이음길 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골목길 도로 정비하는 사업.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도로만 이렇게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에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덕문화공원 숲치유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덕문화공원이 어디냐면 완전 산골짜기 있거든요. 네. 여기 어디냐면 일단 사하구 바로 옆에 여기가 사하구 바로 옆에 서구가 있거든요. 서구가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구덕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덕문화공원. 그렇다면 여기에 어쨌든 치유 숲길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서울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이 바운더리도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운더리도 정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다 역세권 라인의 상업지역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를 개발할 명분은 또 북항 재개발 구역이 배후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또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불경 메가시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과 그 왼쪽에 창원 이쪽까지 그리고 더 확장돼서는 전라남도권까지 불경 메가시티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뭐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하나의 개발 계획이고 계속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있으니 이걸 이제 반대급부로 해서 경남 지역에도 의미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좀 막아보자. 인구를 좀 유입해보자. 지금 이 부울경뿐만 아니라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사실 미지수입니다. 지금 울산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도 뭘 하려고 노력할까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개발해야 돼요, 개발. 그래서 수혜를 볼 만한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동남권 메가시티가 한번 그냥 삐그덕히 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뭐다? 도시계획상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 명분으로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부산은 일단은 메가시티 계획에 따라서 개발될 곳은 반드시 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메가시티 개발 계획에 따라서 경남권에는 지금 네, 창원시가 굉장히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창원과 맞닿아 있는 부산의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전 멤버십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심지가 되고 있는 그 역세권대원이 이제 부전역, 뭐 울산역, 그 창원역, 진주역 이렇게 또 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목포 이거는 경상도권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단순히 영남 지방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전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부산은 참고로 다액 구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중심지, 그리고 5개의 연계 거점,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축, 이 축의 개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덕천에서 대저 이렇게 해서 김해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신공항은 창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래는 양산과 연결되어 있고 기장은 울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뜨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뭐 기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불경 메가시티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가덕도 신공항 뭐 이쪽을 왜 개발을 할까요? 창원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지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예,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축입니다. 해운대는 이미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1세대 개발입니다. 지금 2세대 개발, 똑같은 개발을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죠? 기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부산 원주민분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겠지만, 기장 도시계획 관련된 문서들을 세세하게 분석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임장을 가보면 실제로 기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해운대랑 동급으로 기장군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시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쥐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최소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하겠구나라고 예,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게 가능한 게 왜 하필이면은 롯데월드를 기장에다가 롯데월드를 만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기장의 롯데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고요. 부산 기장군 기장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아직까지는 대중교통 체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일단 만들어 놓고 뭘 한다? 채운다. 네, 만들어 놓고 채운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있으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리조트나 호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아난티코브 어쨌든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관광 휴양 호텔이죠.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호텔입니다. 일반 호텔이 아니라. 예.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솔직히 동해선 이쪽이 워낙 그러니까는 메이저한 그런 노선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거점 개발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고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